고전시가 파트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고전시가 갈래,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한시, 시조, 가사, 민요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시대순으로 그리고 갈래순으로 나와놓은 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들은 진짜 필수 작품이고 한두 번은 꼭 보게 될 거다. 교과서에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좀 외워주시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6쪽. 고전 시가의 갈래,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향가면은 신라시대고 신라시대 이전에 쓰여진 것들을 고대가요, 고려가요니까 당연히 고려시대겠지. 고려시대부터 언제까지? 조선 때까지. 한시는 굉장히 오래되어 있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남아와서 이제 시작합시다. 고대가요. 이름부터가 옛날 가요죠. 고대 부족 국가 사회에서 삼국시대 초기부터 향가 설립 이전에 불린 노래입니다. 언제? 삼국시대 초기 향가. 향가면 언제라고? 신라시대. 신라시대 이전에 불린 노래들.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원시 종합 예술. 네모. 원시 종합 예술에서 분화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합니다. 원시 종합예술은 뭐예요? 위에 밑줄, 시, 노래, 무용이 합해진 형태의 예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를 장르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그냥 한 세트로 묶여서 다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춤추고 노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었다. 내용상 특징, 고대가요는 제천의식에서의 불린 노래가 기원이 되므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노래가 기원이 되므로 주로 초기에는 의식요, 노동요 성격을 지닌 집단가요의 성격을 띄었고 차츰 개인의 서정을 노래하는 개인 서정가요도 창작이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고대가요는 집단적인 노래가 먼저 생긴 다음에 개인적인 서정의 노래가 탄생했다. 형식상의 특징, 고대가요, 신라시대 이전이니까 말은 있었어도 글은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고대가요가 발생했을 당시 기록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이런 상황으로 노래 지었다라는 밑줄, 배경설화와 함께 구전되다가 한자로 번역되어서 글로 전해집니다. 보통은 한자로 정해집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고대가요는 대부분 사구체 한역시, 어렵게 생각합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4줄짜리 한문시. 사구체는 2개씩 묶어서 전반부, 후반부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항상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 미래인 교과서에 나오는 유리왕의 황조가고요. 유리왕이면 누구니? 왕인데 어디 왕이야? 고구려. 2대 왕이에요. 아, 그런 자신감 있는 태도 너무 좋아. 황조가면은 꾀꼬리. 자, 여기 옆에 배경설화 먼저 볼게요. 유리왕의 두 후실인 화희와 치희의 다툼으로 여자가 둘이 있었어. 유리왕이 사냥간 사이에 화희가 치희에게 모욕을 줍니다. 이런 오랑캐 출신인 주제에 감히 나랑 같이 맘먹으려고 하다니. 그래서 치희가 삐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냥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유리왕이 치희를 찾으러 갔지만 찾지 못하던 중에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유리왕이 이렇게 누워서 좌절한 상태로 쉬고 있는데 여기 꾀꼬리 2마리가 너무 사이좋게 지내. 나하고는 다르게. 그 이야기입니다. 시작할까요? 옆에 있는 부분 보실 필요 없고요. 시작해 봅시다. 펄펄 나는 적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꾀꼬리는 어떻다고요? 정답다고. 꾀꼬리 네모 정답다 네모. 외로워라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외로워 세모 이내 몸 세모. 이렇게 해놓으면 이 시는 비교적 간단하게 끝납니다. 왜? 꾀꼬리와 내가 서로 대조되니까. 외롭다 정답다 얘네 둘이 또 서로 대조되니까. 괜찮나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외로운 상태인데 꾀꼬리 쟤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외로워지죠. 밑에 보면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하는 정서 자극물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처지하고 같아 달라. 나하고 다른데 그것 때문에 내 정서가 더 심화돼요. 현대시에서 개념 배웠잖아요. 얘 이름 뭐라 그래요?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현대시 개념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얘는 꼭 확인해야 되겠지. 네와 함께 돌아갈 거라고 물어보지만 함께 돌아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물어보고 있다. 무슨 법? 서리법. 연대가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개인적 서정시다라고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87쪽 향가 어느 시대라고요? 신라시대.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글자 빌려와야 되는데 누구 글자 빌려올까? 중국 애들 글자 빌려오겠지. 걔네들 문자 뭐 써요? 한자 쓰지. 한자에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 향찰이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향찰로 기록이 되었다.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향찰 별표했는데 도대체 향찰이 뭐예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순서로 맞는 겁니다. 뜻을 빌리면 훈차, 음을 빌리면 음차. 요렇게 쓰여져 있다면 우리는 현재 지금 뭐라고 읽어요? 생사로은이라고 읽어요. 하지만 신라시대 때 사람들은 살고 죽는 길은 요렇게 읽는다고. 너무 구분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외우는 거다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작자층, 우리말로 표기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한자의 뜻과 음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알아야 돼. 신라시대 당시 한자를 아는 사람들, 지배계층 혹은 신랑, 화랑 몇 개 없죠. 승려가 쓰니까 당연히 불교적인 이야기 들어갈 거고 화랑이 쓰니까 나라를 구합시다. 혹은 지들 사이에서의 일을 이야기했겠지. 내용상 특징,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가의 향유층이 점차 확대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승려나 귀족이 많았기 때문에 부처님을 찬양하며 신앙심을 표현한 종교적 노래가 가장 많았고 그 이외에 미뇨, 동요, 토속 신앙에 관련된 노래, 임금을 그리워하는 유교적인 내용을 담은 노래도 많이 있다. 향가의 형식상 특징은요. 4줄, 8줄, 10줄로 쓰여져 있는데 19채 향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은 거의 90%가 19채 향가가 나올 거고 나머지는 8구채, 4구채 묶어서 나올 거예요. 4구채 굉장히 간단합니다. 민요나 동요 스타일. 8구채, 4구채와 19채의 과도기적 형태로 4구채가 2배가 된 겁니다. 19채, 8구채에다가 이 부분 때문에 중요해요. 낙구가 추가되었다. 마지막 2줄을 묶어서 낙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완성된 향가의 형식이다. 다른 말로 사뇌가라는 말도 써줍니다. 442라고 해놨는데요. 항상 맞아떨어지는 거는 아니고 그냥 3단 구성이다. 그 다음 또 중요하네요. 낙구는 감탄사로 시작한다. 사뇌가. 그러면 밑에 아따 선생님이 낙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해놨는데 낙구는 미리 체크할게요. 이렇게 마지막 밑에 있는 2줄이 낙구입니다. 그리고 낙구 시작 뭐로 한다라고요? 감탄사로 시작한다 라는 거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를 정리를 하자면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지 않나? 3단 구성. 마지막 라스트 줄은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시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19채 향가를 시조의 원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이제 시작할게요. 밑에 나와 있는 월명사의 제망매가라는 작품인데요. 글자 조금 키워볼게요. 제망매가는요. 뜻 자체가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며 불렀던 노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어떻게 여동생 누이가 죽었죠. 사자성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 슬퍼합니다. 라는 것들. 비, 유, 지, 탄 이러한 사자성어가 있으니까 확인. 시작해 볼게요. 눈 풀리고 있어. 눈에 힘 줘.
생사길은 밑에 해석은 써드릴게요. 살고 죽는 길은. 여기에서의 길은 갈림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살고 저쪽으로 가면 죽고. 얘 있음에 머뭇거리고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당당할 수 있어요? 나는 너 산에 죽네라고 하면 너무 무섭고 두려울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지. 큰 따옴표로 묶으세요.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누이야, 너는 왜 죽는다라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갔는가? 물어보고 있죠. 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 나 이제 죽을게, 안녕, 유언 남기고 내 물건은 누가 가져가고, 이런 말도 한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죽은 거지. 갑작스러운 죽음에다가 밑줄.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어머, 바람 때문에 잎이 떨어지게 된 거죠. 잎이 떨어졌다, 잎이 죽었네. 여기에서의 죽은 건 누구? 누이밖에 없지. 그러니까 잎은 누이를 비유한 거고요. 바람은 죽음의 원인이 되겠지. 죽음의 원인. 일반적으로 가을 하면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넉넉하고 풍요로운 이미지, 아니면 소멸의 이미지. 여기에서의 가을은 소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앞에 요 말이 빠졌네요. 너와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나고. 또 말이 빠졌네요. 나는 네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구나. 느낌표 꽝. 느낌표 꽝.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영탄법. 너와 나는 같은 가지, 하나의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한 가지는 뭘 거예요? 같은 부모를 뜻하는 거겠지. 네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구나. 허무함, 안타까움, 슬픔. 이 아는요, 슬픔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겠죠. 미타찰에서 만날라. 미타찰이면 서방정토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불교에서의 이야기하는 극락세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 미타찰에 가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가서 만날 나, 이 나는 화자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에 나오면 이게 시험 포인트지. 셋째 줄 나는 죽은 너이고, 9번째 줄 나는 화자다 라는 것들, 요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 미타찰에서 만날라. 그때까지 나는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옆에 보면요, 불교를 믿음으로써 누이와 만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냅니다 라고 하는데, 보통 학교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이 말을 훨씬 더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외워두면 되겠지. 괜찮은가? 고전시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1번, 일단 갈래상의 특징 확인, 2단계 해석을 꼼꼼하게 외워놓는다. 그 다음이 이제 현대시 공부하는 것처럼 시어의 의미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석은 되셔야 한다 라는 것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한히 반복. 신라시대 때 노래 이야기 했으니까요. 신라 다음에 노래 뭐예요? 고려 있죠. 고려의 노래는 뭐다? 고려가요.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작자 미상의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고려에서의 부른 속된 노래, 고려의 노래, 고여. 비교적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장가. 넓은 의미로는 고려시대 때 불리는 경기체가를 고려가요에 포함하지만 보통은 민요, 향각의 여요까지만 고려가요라고 본다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경기체가를 따로 배울 거기 때문에 이 말은 날려도 됩니다. 전승방시, 일반 백성들이 불렀으니까요, 고대로부터 내려온 민요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작가를 알 수 없는 작품이 많다. 작자 미상이 많다. 구전되던 고려가요는 이게 얼마나 히트를 했었냐면, 고려시대 지나서 다음에 조선시대까지 이 노래를 불러요. 평민들도 부르고 궁중 안에서도 부르고 그러거든. 엄청 완전 초 메가 히트한 노래들이지.
구전되던 가요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로 문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지배층은 고려가요가 저급하다라고 보고, 왜 저급하다라고 봤냐? 너무 대놓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했기 때문에 노랫말을 고치거나 일부 작품을 삭제하기도 했다. 고상한 척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로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땡큐일 수 있어요. 작품들 많이 날라갔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냥 문학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 내용은요. 남녀 간의 사랑을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요. 남녀 간의 뜨거운 노래 이거지. 남녀 간의 뜨거운 노래래요. 아, 뭘까? 둘이서 고스톱 치는 거겠지. 자연에 대한 예찬, 이별의 안타까움 등 밑줄, 평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감정들이 잘 드러나 있다. 고려가요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형식상 특징이에요. 형식상 특징 별표. 어떻다? 삼음보를 기본으로 한 3, 4, 2조. 운율을 형성하는 여음구, 조음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쓸까요? 여음구, 조음구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음. 그러니까 해석할 때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개 몇 개의 연으로 구분된다. 구분됩니다. 분, 연으로, 분연체. 노래로 부르면 1절, 2절, 3절, 4절 하겠죠. 그래서 분절체. 각 연마다 후렴구가 붙는다. 후렴구에다가 밑줄 치고 별표. 후렴구의 얘기 엄청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돌아오세요. 매 연의 1번 끝에서 반복된다. 1. 연과 연을 구분해 준다. 2. 운율을 형성한다. 3. 형식상 통일성을 준다. 4. 의미 없다. 5. 보통은 소리를 흉내낸 말들이다. 소리를 흉내낸 말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 5까지 적어 놓으시면 고려가요 후렴구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고대가요를 혼자서 공부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저랑 공부하는 거 말고 이제 따로 혼자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하면 고대가요 꺼내놔 놓고 그 다음에 저기 해석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맞춰서 갖다 끼시면 되지.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많이 끊고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생각 같아선 당신을 잡아두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죠? 나중에 여자한테 책 읽을 때 막 울고불고 매달리지 말라고 그냥 깔끔하게 그래. 가서 잘 살아라고 할 필요도 없어.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그냥 이러고 니들은 더 잘 살면 돼. 서러운 님을 어쩔 수 없이 보내니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일단 대충 여기 내용만 읽어봐도 아 이별의 순간에 너무 충격받고 나를 버리고 가실 거예요. 아 난 어떻게 살지 자기 사는 거 대책 걱정하다가 잡을까 말까 하다가 잡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래도 어떻게 잡지는 않지만 돌아와라 기다리고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시리 하면 주제를요. 이별의 정한이라고 일단은 써 놓으시면 되겠고 헤어져서 너무 슬퍼요 이야기 쓰시면 되겠고 위에 형태 보러 갈게요. 가시리 있고 나는 이라고 해서 영어의 I am 이거 해석 아니에요. 아무런 뜻이 없는 여음구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애들 뜻이 없는 여음구다. 밑에 여음 운율을 맞추기 위해 써놓은 이 말이 중요하죠. 의미 없는 말. 그러니까 해석할 때 쳐다도 보지 마라. 이렇게 끊어놓으면 여기까지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살펴봤더니 어떻게 위증질과 대평성대, 위증질과 대평성대. 어머, 각 연의 마지막에 반복되는 애들이 있죠. 각 연의 마지막에 반복되는 애들, 얘네들 이름 아까 뭐라고 그랬어? 후렴구. 후렴구의 특징에 대해선 옆에 확인하시라. 그러니까 나는 위증질과 대평성대 빼놓고 해석할 거라고요.
글자 수가 3개, 3개, 2개. 발이고 가실이 있고 3개, 3개, 2개. 어머, 글자 수 진짜 뭐 3, 4 밑조의 음수율 한 줄을 세 덩어리로 끊어 읽었다. 밑줄 3, 4 밑조 3음부.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이제 해석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실이 있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앞에 요 말이 빠져 있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1년의 주제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이별의 순간이고 이별의 순간. 진짜 나 버리고 가려고 충격받았죠. 날너는 어디 살라 하고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 하고 이 나쁜 놈아 나를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를 버리고 간다라는 거냐.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훅 이별 통보하면 다냐 이 나쁜 놈아. 원망. 잡사와 두월이 만하는 앞에 또 말이 빠졌죠. 당신을 잡아두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 올세라. 자, 이제 중세국어 해석 하나 외울게요. 뭐뭇을 쉐라, 뭐뭇을 쉐라 라고 하면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선하면 아니 올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잡는데 안 잡는데 안 잡는데 3년의 주제는 체념. 체념하고 끝인가? 아니에요. 서로님 보내옵나니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니 혹은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을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더 간단하게 쓸 거예요. 뭐 서러운 님을 혹은 서럽게 님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 보내니 하지만 가시는 듯 가자마자 도셔 오셔서 다시 오세요 라면서 우리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재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너네 싫다고 떠나가는 여인들 잡지 말라고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89페이지. 한시예요. 한문으로 쓰여진 시를 한시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한문으로 쓰여진 밑줄 정형시, 정형시에다가 동그라미.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율로 따지면 외형률이 될 거고 음수율, 음보율이 있는 게 아니라 글자 수를 맞춥니다. 그래서 음수율.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음이 올 거예요. 음위율.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한문을 배운 지배층을 중심으로 창작되었고 통일신라 이후에 활발히 청해졌습니다. 중국의 한시를 우리말로 풀어 쓴 언해가 등장했습니다. 한시의 형식상 특징 4개의 구로 절구와 율시가 있는데요. 옆에 오세요. 5글자가 한 줄이면 5언, 7글자가 한 줄이면 7언. 그런데 저는 옆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5글자씩 4줄로 쓰여져 있다. 5원 절구. 7글자씩 4줄로 쓰여져 있다. 7원 절구. 5글자씩 8줄로 쓰여져 있다. 5원 율시. 7글자씩 8줄로 쓰여져 있다. 7원 율시.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 훅 잘라서 절구는 4단 구성인데 어떻게? 기승전결 구조. 율시는 어떤 구조? 수, 함, 경, 미 구조. 요 이야기가요. 고3들 보는 수능 특강이 한 4, 5년 전에 한 번 나왔다가 잠깐 나왔다가 안 나왔었는데 작년에 요거 한시의 형식에 대한 게 수능 특강에 또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시에 관련돼서는 문제 낼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에는 좀 주목해줘야 되지 않을까? 주목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밑에 정지상의 송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뜻은 님을 보내며 제목부터가 뭐예요? 이별 노래죠. 그래서 이 시의 주제도 이별의 정한이다. 맞다, 우리 조상님들 헤어지면 슬퍼한다는 이야기 엄청 많이 했었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7글자씩 4줄로 쓰여져 있으니까 7글자씩 4줄로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칠언절구라고 써놓을 거예요. 칠언절구, 절구는 기승전결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승전결, 이 구조를 지니고 있지. 글자 수가 따박따박 맞으니까 음수율. 둘째 줄 끝에 가, 넷째 줄 끝에 파. 여기 둘째 줄, 넷째 줄은 음을 비슷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음이 옵니다. 그래서 음위율. 선생님 첫째 줄에 다도 비슷한데요. 괜찮아. 둘째 줄, 넷째 줄은 필수. 첫째 줄은 옵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별의 정한이라고 그랬는데 비개인 뚝의 풀빛은 참 고운데 풀빛 어때? 너무너무 예쁘지. 예뻐. 동그라미. 남포에서 님을 보내며 나는 어때요? 슬퍼. 나는 슬픈데 쟤는 너무 예쁘게 지내고 있네. 왠지 정서상 대립이 되고 있죠. 그럼 우리 또 써줄 수 있지 않나? 이 풀빛한테 뭐라고? 나하고 달라요? 나하고 달라? 객관적 상관물. 우리 앞에 객관적 상관물 했는데 객관적 상관물 나왔었던 작품 뭐 있었어요? 옆에다 괄호 해놓고 황조가에서 꾀꼬리. 얘네가 객관적 상관물이었었지. 그러니까 연결 지을 수 있다. 비개인 뚝의 풀빛은 참 예쁜데 남포에서 님을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 대동강물은 언제나 마를 것인가? 질문. 대동강물 말라 안 말라? 안 마르지. 안 마르는데 알면서 물어봤죠? 서리법. 근데 왜 안 말라? 이별의 눈물을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고 있기 때문에 대동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서서 내가 이별의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뻥도 이런 뻥이 없지. 그래서 무슨 법? 그렇지, 과장법. 하지만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기 때문에 보태고 있는데 대동강물이 언제 마를 것인가?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게 더 좋죠. 도치. 그래서 도치 과장이 쓰여져 있다. 됐나요? 율시는요, 총 4연으로 이루어진 한 시인데 1, 2, 3, 4, 5, 6, 7, 8이라고 해서 수, 함, 경, 미 이렇게 나누고요. 중요한 얘기는 하지만 수, 한자로 머리, 함, 턱, 경, 목, 미, 꼬리 요 정도가 됩니다. 중국 사람인 두보가 써놓은 춘망, 봄을 그리워하며 인데요. 여기에서의 봄은 과거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고향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그리워요, 가족 그리워요, 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 요거 두보의 춘망이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기록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 그래서 가 버전의 춘망, 나 버전의 춘망 해놓고 각각을 통해 알 수 있는 문법 사항은 그러니까 지훈이 너한테는 중요한 얘기지. 당장 시험 범위에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괜찮나요? 우리는 괜찮아. 아니야. 너네들은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예요. 근데 그러니까 먼저 맞냐 나중 맞냐 그 차이인 거지. 시작해 볼게요. 원래 두보가 고향에 살고 있었지. 일이 있어서 다른 고향에 있었는데 세상에 자기 두보가 있는 이 나라랑 옆에 나라랑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네? 그래서 봉쇄령이 내려졌죠.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고향과 나를 이어주는 건 편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고향에 너무 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여기 위에 보지 않고 밑에 해석만 보고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 산과 강만 있고 전쟁 중이다. 시험 때 해석도 같이 줘요? 아니요. 안 줘요? 네. 보통은 얘네 그냥 원문으로 줄 거예요. 네. 나라가 망하니 산과 강만 있고 성 안의 봄에 풀과 나무만 깊어지고 있구나. 무성해지고 있구나. 누구와는 다르게? 사람과는 다르게. 사람은 다 죽어나가는데 산은 그대로, 풀과 나무는 또 그대로. 어지러운 시절을 한탄하니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죠. 꽃이 나에게 꽃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족과 이별했음을 슬퍼하니 새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이 놀라게 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을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꽃이 깜짝 놀라고 내가 갑자기 으아 하고 우니까 새가 놀라고 그런 느낌 아닐까? 원래는 그렇겠지. 봉화가 전쟁이 석 달을 이어지고 있으니 집에서 보낸 편지는 만금보다 값지도다. 혹시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해요? 라고 가족들끼리 약속해 놓은 거 있어? 한 몇 년 전에 경주에서 크게 지진 났을 때 우리는 가족들끼리 약속했거든. 어디에 있든지 일단 살아남고 조금 안정이 되면 우리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 하나 있거든. 거기에서 만나. 그래. 주방처럼. 왜 그러냐면 최근 지어진 학교는 전부 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서 건물 자체가 안전해요. 그리고 이제 막 무슨 임시 수용소 그런 거 만들면 보통 학교나 체육관 쓰니까 이렇게 우리 집에선 체육관은 멀거든. 그래서 초등학교 거기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전쟁이 났어요 하면은 재빨리 그냥 수업 끝나고 안녕 우리 살아서 만나 헤어지고 그냥 편의점 가서 물이나 잔뜩 사가지고 가. 집에 가서 물 많이 받아놓고 돈 좀 있으면은 저기 에너지바 이런 거 사가고. 그러한 상황에서의 제일 나쁜 음식이 뭐지? 라면 이런 게 제일 나쁜 음식이라고 하더라고. 짜서 물 일단 그거 자체에서 물 쓰고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제일 급한 건 물이니까요. 물이랑 배터리 있지. 배터리 사가지고. 건전지. 이렇게. 그리고 전기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휴대폰 빨리 충전해 놓고 있고 이렇게. 집에 라디오 안 쓰는 라디오 같은 거 하나씩 있지 않나? 예, 그런 거 해놓고. 그래서 나는 그 경주 할 때 너무 이게 쫄아서 그때 막 뭐지? 라이프백인가? 그런 것도 막 알아보고 그랬었었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죠. 아무튼 그렇다고 전쟁 나면 물 사서 집으로 가라. 하얗게 쇳머리를 긁으니 짧아져. 머리가 짧아지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죠. 일종의 스트레스성 아닐까? 남은 머리카락을 다 모아도 비녀를 이기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위에 내용 정리된 것만 볼게요. 전란으로 인해 폐허가 된 장안의 모습. 나라가 망해서 산과 강, 풀과 나무는 그대로지만 사람은 없어졌더라. 꽃과 새도 슬퍼하는 전쟁의 참혹함. 이 정도는 기억할까요? 꽃과 새는 주객전도. 눈물을 흘리고 놀라는 대상은 꽃이 아니라 사실은 나입니다. 이런 것들. 주객전도 표현이라고요. 쟤네 정도는 확인해 놓으시고. 봉화가 석 달을 이어지는데 편지가 만금보다 귀합니다. 편지가 만금보다 귀해요. 쇳머리를 긁어서 짧아지니 비녀를 이기지 못할 것 같구나. 늙어버린 몸에 대한 한탄. 이러다가 전쟁 끝나기 전에 나 늙어서 죽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도 조금 하나 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중요해요. 한시는 우리말로 쓰여지지 않았는데도 우리 문학인가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네, 우리 문학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떡할 거야? 그 당시 우리 글이 없었는데 인정해 주자라고요. 90페이지 옆에 바로 간단 체크는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시킬 거고요. 옆에 나와 있는 작품들 최대한 해석해 드릴 거예요. 이건 마저 현대시, 현대소설처럼 읽어보고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그건 너무 나쁜 놈이지. 자,
작자미상 어느 행상인의 안에 정읍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읍사라는 작품 이거 중요한가요? 네,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지고 전해지는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가요다.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훈민정음 한글로 기록된 문학이다.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연도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정읍사면요, 정읍이라는 지역에서 부른 노래 이겁니다. 남편은 행상을 해요.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겠지. 남편 뭐 하는 사람이냐? 행상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등에다가 짐 짊어지고 뭐 돈 좀 있으면 당나귀에다 짐 짊어지고 이 남편이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은 집에 들러야 돼. 근데 한 몇 달째 집에 안 오고 있어. 너무 걱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우리 남편 보살펴주고 우리 남편 잘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원하는 노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에 본문 잠깐 볼게요. 여음구, 어기야, 여음구,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다롱들이 후렴구, 어기야 여음구, 어기야 어강돌이 후렴구, 어기야 여음구,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다롱들이 여음구. 그래서 얘네들 해석할 때 쳐다도 보지 않을 것이다. 밑에 나와 있는 걸로 해석을 볼게.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남편 당신은 시장에 가 계신가요?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느 곳에든 그냥 당신 짐 놓고 몸만 건강하게 오세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그랬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 여인은 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망부석 설화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본문 볼게요. 달하, 달님이시여. 이 하는요, 혹격조사예요. 부르는 거, 철수야, 영희야 할 때 혹격조사인데 반말로 부르는 혹격조사가 아니야. 존칭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혹격조사야. 그래서 밑에 해석에 달님이시여 라고 해놓는 거지.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이 곰은 그냥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이 높이 멀리 멀리 강세의 전미사다. 높이 돋으셔서 멀리 멀리 비치오시라 비춰주세요 라면서 기원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시에서 달은 뭐의 대상이다? 기원의 대상이다. 천지신명. 남편 당신은 시장에 가 계신가요? 라고 하면서 저제, 시장, 이 단어를 통해서 남편의 직업을 예상할 수가 있다. 증대랄 디데올세라, 증대를 뭐뭐 을세라.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죠. 증대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증대는 어디야? 위험한 곳이지. 위험한 곳. 근데 이 여인을 질투심이 엄청 많은 여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 나 말고 다른 여잔가? 다른 여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무튼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보면 달은 좋은 건데, 그쵸? 증대는 위험하죠. 그래서 달과 증대, 대립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증대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짐은 아무데나 놓으세요. 내가 가는 데가 저물까 두렵습니다. 여기에서의 내는요, 세 가지로 해석할 거예요. 나, 남편, 우리, 이렇게. 당신 없이 내가 가는 길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저물까 두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주제는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노래라고 해서 주제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 달이 기원의 대상 천지신명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전 시가에 달 보고 소원 비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걔네들의 공통점, 차이점 찾으셔야 되는 거니까. 다음 91페이지. 청산별곡은요.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고려가요예요. 332조 3음보 후렴구 있어요. 확인하셔야 되겠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을 빼앗긴 유랑민의 한탄, 슬픔, 요걸 주제로 하고 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땅 뺏기면 모든 걸 다 빼앗긴 거지.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전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분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얄리얄리얄랑숑 얄라리얄라 옆에다가 씁시다. 뭐라고? 후렴구. 주제는 유랑민의 한탄이라고 했는데 얄리얄리얄랑숑 얄라리얄라 하면은 너무 신나지 않나? 느낌이? 유후! 막 신나지 않나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시적 화자의 정서와 상반된다. 이렇게라도 현실의 고통을 잊고 싶어요. 아, 고려 사람들 정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구나 라고 또 예상하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살얼이 살얼이랐다. 살얼이랐다.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1번 살고 싶구나. 2번 아, 살아야 하는구나. 3번 아, 청산에서 그냥 살 것을, 청산에서 그냥 살 걸. 요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보통은 1번 살고 싶구나로 해석을 할 겁니다.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왜? 청산은 땅을 빼앗긴 현실과는 다르게 이상향이니까. 혹은 숨어서 지내는 곳일 수도 있어요. 도피처일 수도 있습니다.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머루와 다래를 먹고, 머루와 다래는 소박한 음식이에요.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얄리얄리얄랑숑 얄라리얄라.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야. 널 나와 너보다 싫음 근심 걱정이 한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그러면 뭐 하고 있어요? 새하고 나하고 공통점 뭐예요? 울어. 싫음 근심 걱정이 많아. 하지만 내가 더 걱정이 많아. 가던 새면요. 밑에 해석을 보시면 날아가는 새, 갈던 밭이랑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2번 갈던 밭이랑 이걸로 해석을 할 거고요. 그냥 어렵게 하지 맙시다. 땅이라고 합시다. 땅. 내가 갈던 땅. 내가 갈던 땅을 본다. 물 아래에 갈던 땅을 본다. 내 땅이 물에 묻힌 건가? 아니야. 물 근처에 있는 그냥 좋은 땅이라는 거야. 좋은 땅. 내가 가지고 있었던 참 좋은 땅을 본다. 봐봐야 소용이 있나? 이 땅을 빼앗긴 유랑민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내 땅 아니지.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에 내가 옛날에 갈던 땅을 본다. 땅을 빼앗겼지만 자꾸 그 땅을 보고 싶죠. 미련이 남아있는 거지. 일인공 덜인공 하야 이럭저럭 해서 나지란 디네와 손저. 낮은 지낼만 하지만, 낮은 지낼만 하지만 오리도 가리도 없은 나에게 올 사람도 가리도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는 밤을한 또 어디 호리라. 밤은 또 어찌 할까. 요 정도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1년에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 찾을게요. 청산. 2년에서는 새, 3년도 새, 4년은
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1년의 주제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상향에 대한 동경. 새는 슬퍼서 울고 있죠. 비애. 3년에 갈던 새는 자꾸 쳐다보고 있지. 미련. 4년의 밤은 낮은 지내왔는데 밤은 너무 외로워서 견디기 힘들죠. 절대 고독. 이 정도로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옆에 나와 있는 거 실제로는 고3 문제였지만 그냥 해석은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동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소리를 흉내낸 말, 북소리 흉내낸 말이에요. 동동의성어고요. 떠나간 님에 대한 그리움, 요게 주제입니다. 글의 종류도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려가요예요. 1월은, 2월은, 3월은 이라고 하면서 총 12월까지 읽고 있어서 이 동동은 가장 오래된 최고의 가장 오래된 옛고자 최고의 월령체다. 달거리 노래라고도 해요. 달아달아라 밝은 달아 정월에 뜨는 저 달은 그다음 뭐 2월에 뜨는 저 달은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달거리 노래 1월부터 12월이니까 총 몇 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야 돼? 12개죠. 하지만 이 서사가 붙어서 총 13개가 됩니다. 이 서사는 궁중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 후대에 첨가가 되었을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노래는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시작합시다. 궁중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 말을 써줘야 되겠구나. 궁중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 후대에 첨가가 되었습니다. 궁중음악이니까 어떻게 해요? 궁중, 궁궐 안에서 임금님 듣는데 북치고 밴드 치고 장구 치고 노래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 수 있는 것 전부 다 임금님 덕이에요. 아 멋져요. 임금님 위에 임금님 위에 임금님 아 멋져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진짜 이빨이 큰 제사 지내면 진짜 이게 줄이 여러 줄이야. 음식을 놓는 줄이 진짜 여러 줄이야.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민배에 받잡고 덕이라고 하는 자는 곰배 뒷잔에 받치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잔에 받치고 그러니까 조상님들한테는 덕을 바치고 현재의 임금님한테는 복을 바치고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덕이며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아라 진상하러 오세요. 아의 동동다리 예 후렴구 아무 뜻도 없을 것이다. 정월의 날인물 냇물은 어저 녹저 하는데 얼고 녹고 하는데 때 되면 정월의 물은 녹아 누릿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곤 태어난 몸하 나는 홀로 멸셔 홀로 지내는구나. 1월달 얘기는 이게 답니다. 2월달 읽어볼게요. 2월 보름에 음력 2월 15일이면 연등절이에요. 연등절. 부처님 오신 날 되면 등불 엄청 달아놓고 그러잖아요. 네, 2월 달에도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누가 요 말이 빠졌죠. 여기에 나의 님은 높이 켜놓은 등불 같구나. 만인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을 비추실 지이셨다. 비추실 모습이로다. 우리 님은 세상 사람들 다 비춰줄 만큼 멋진 분이에요. 3월이 되며 개한, 핀, 아의, 만춘, 늦봄, 달웻,
꽃이요. 진달래 꽃이요. 남이 불올, 남이 불올, 부러워할 즈을 모습을 띠며 나셨다. 지니고 나타나셨다. 이 이야기인 거죠. 자, 이제 또 중요한 부분 확인하러 갈게요. 정월되면 냇물은 피고 지고 하는데 때 되면 그런데 나의 몸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아, 정월령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외로워요. 세상 만물이 피어나는 봄인데 나는 지금 너무 외로워요. 2월 보름에 켜놓은 등불 같군요. 누가? 나의 님이 높이 켜놓은 등불이 나의 님하고 똑같다 라고 확인. 우리 오빠 완전 멋져. 온 세상 사람들 비춰줄 거니까요. 님의 덕을 예찬한다. 3월이 되면 핀 진달래꽃은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진달래꽃 예쁘단 얘기죠. 진달래꽃 예쁘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아니, 나의 님이 진달래꽃처럼. 그러니까 3월은 님의 외양을 예찬합니다. 우리 오빠는 생긴 것도 엄청 잘생겼거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을까?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10분만 있다가 문제 풀고 이것도 확인하도록 할게요.